네, 안녕하세요. 하이미대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막연하게는 홍대를 가고 싶어는 하시는데 정확한 준비 방법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만 한다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라면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전거의 그 핸들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홍대 미대 진학 방법에 대해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서 좀 되게 구체적으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홍익대학교의 모집 단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홍익대학교의 모집 단위는, 일단은 홍익대학교의 모집 단위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선 홍익대학교는 서울캠 그리고 세종캠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우선 서울캠 먼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서울캠에는 총 10개의 학과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술, 대학, 자율전공이라고 총 11개의 학과의 형태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학과에는 모두 알다시피 예술학과, 아니면 뭐 디자인학부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학과의 미술대학 자율전공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1개 학과를 모두 합쳐서 미술대학이다 라고 부르고, 미술대학 자율전공을 줄여서 미자전이라고 부르는데, 미자전으로 진입을 하면 미술대학 안에 총 10개 학과 안에서 입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총 이렇게 서울 캠퍼스에는 일단 미술대학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이라는 모집 단위도 존재합니다. 이걸로 입학을 하게 되면 보통 미술을 전공으로 희망을 하는 학생들은 캠자전, 이거를 줄여서 캠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캠자전으로 입학을 해서 미술대학으로 1학년 때부터 진입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미술대학으로 바로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캠자전으로 입학을 해서 미술대학으로 진입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좀 서울 캠과 구조가 비슷은 한데, 우선 여기는 미술대학이 아니라 조형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형대학. 조형대학이라고 부르면서, 이 조형대학 안에는 디자인 컨버전스라고 부르는 디컨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애니라고 하는 영애라고 하는 두 개의 학과가 조형대학 안에 존재하고, 추가로 이제 게임학부 내에 게임그디라고 부르는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총 3개의 학과에 미술 관련 계열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서울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세종캠과 마찬가지로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이 있어서 요 캠자전으로 입학을 해서 요 조형대학 또는 게임학부의 게임그디에 진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 이렇게 홍익대학교는 바로 미술대학 또는 조형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미술대학 자율전공으로도 합격을 해서 10개 학과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캠퍼스 자율전공 캠자전으로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를 홍익대학교의 좀 특수한 케이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알고 있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홍익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면, 이제 사실 뭐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자, 뭐 간략하게 수시 그리고 정시. 정시는 비교적 수시에 비해서 심플한데 수시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가 되게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내용을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 우선 자, 수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홍대에만 5개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실 미술 우수자 전형, 좀 줄여서 미우자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반영을 해서 입학을 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홍익대학교 입학 방법, 그러니까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전형으로는 뭐가 있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라고 해서 학추라고 부르는 학교자 추천자 전형. 사실 이거는 교과 전형에 가까운, 사실 교과 전형,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지원을 하는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네 번째로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사실 위에 2번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랑 모집 방법은 비슷한데 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요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씩 볼 건데, 미술 우수자 전형은 흔히들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활동 보고서와 그리고 드로잉 면접을 반영을 하는 가장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인데, 여기서는 이 전형으로는 서울캠의 모든 미대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전형으로는 세종캠의 조형대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여기다 추가적으로 게임 그래픽까지 미술 계열 학과에 지원을 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전형인데, 여기서 이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미술활동 보고서로 서울캠에도 지원을 하고 세종캠에도 지원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은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전형, 1번 전형 안에서는 하나의 학과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캠에 예를 들어 디자인 학부에 지원하면 당연히 뒤에 뭐 디자인 커머던스 같은 세종캠은 지원을 못하고, 그리고 뭐 세종캠에서 영상 애니에 지원을 한다 하면 서울캠은 지원을 못한다. 조속과라던가 그런 기타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전형에는 한 개의 학과만 전형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방법인데, 2번부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많을 텐데, 두 번째는 서울캠의 미술대학 안에 예술학과가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술 우수자 전형, 예술학과는 물론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예술학과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술학과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도 지원을 하고 학추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술학과랑 여기서는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서울 캠자도 학추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성적대가 매우 높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수학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학까지 포함을 하는 좀 잘 챙긴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교과 전형인 만큼 교과 내신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건 학종인데 이거는
교과 전형보다는 교과 내신 성적은 조금 낮을 수 있어도 이러면 생기부에, 그래서 성평가 가는 부분에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합격하기 좋은 전형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술학과 그리고 서울 캠자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캠자 쓰고 여기서 서울 캠자 쓰는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술학과 쓰고 캠자 쓰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한 전형에서는 하나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항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우수자 학종 전형으로도 예술학과 그리고 서울 캠자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논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학과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캠자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을 여기서도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 캠자도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5번째로는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 요거는 아까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다른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론상으로는 총 수시가 6장을 지원할 수 있는데 6장 중에 이 5장을 사실 지원이 가능하긴 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미술 우수자 전형도 지원하고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내신 좋은 학생들이 서울 캠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서울 캠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논술까지 준비한다 하면 이렇게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세종 캠자랑 그 다음에 세종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학추랑 교과 우수자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홍익대학교 수시 같은 경우는 총 5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미술대학 자율전공이랑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이랑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별개의 모집 단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별개의 모집 단위고, 여기서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술대학 자율전공에서는 교과 내신을 산출할 때는 수학이 필수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수학의 단위수가 사회나 과학보다 높다면 반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자전이랑 캠자전이랑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모집 단위다 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에 이렇게 다양한 홍익대학교가 정말 사실 복잡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시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느냐?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 비교적 심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우선 수시에서는 6장을 쓸 수 있는 거에 비해 정시에서는 사실 가, 나, 다군 총 3장의 카드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죠. 사실 가군에서는 세종캠의 조영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서울의 미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모두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 수능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만큼 미활보도 보지만 수능도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사실 반영 비율은 수능이 더 높다. 그래서 가군의 세종캠, 그 다음에 나군의 서울캠, 미대 총 11개의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정시에 좀 강한데 오히려 실기가 많이 약한, 오히려 실기를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홍대 가고 싶어서 홍대 미대에 가고 싶다면 여기 다군에 서울 캠자, 세종도 마찬가지로 캠자가 있습니다. 캠자로
입학을 해서 뭐 서울의 미대나 세종의 조영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실 가나다군에 모두 분포가 되어 있죠. 사실 요 캠자 같은 경우는 인문예능 가로치고 정식 명칭이 인문예능으로 적혀 있어서 보통 예능으로도 지원,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인문계열 학생들도 많이들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미술대학 수험생이 아닌 사실 인문대학, 인문계열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캠자는 수학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익대학교, 매우 복잡한 홍익대학교의 입시 방법,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좀 차분하게 그리고 뭐 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풀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의 설명 능력이 좀 부족해서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추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제가 직접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번 구독, 그 다음에 뭐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되는 영상들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